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호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방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방형이란 정사각형을 뜻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얘기긴 하지만 스퀘어라는 말로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그 공부입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라인 소재로 잎새란을 쓰겠습니다. 잎새란. 그리고 라인 플라워죠. 예, 델피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스 플라워로는 백장미를 쓰겠습니다. 백장미.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나왔나요? 부바르디아입니다. 부바르디아. 그리고 오늘 그린으로는 편백을 쓰겠습니다. 편백.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꽂을 것인지 다시 전개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라인이 A, A-B, B-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B 라인 정도가 지금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A, A-가 있고 B, B-가 있는데 다시 실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쪽에 A, A-를 꽂고 이쪽에 B, B-를 꽂으면서 사각형을 만들어 갈 건데요. 사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정방형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이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랄 폼을 위치하면서 사각형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지게 하기는 보통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사각형의 형태를 우리가 형태 밑 베이스가 밑받침 자체가 프로랄 폼이 정사각형이 있으면 꽂기는 쉽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프로랄 폼을 할 때는 보통 프로랄 폼 2분의 1장이나 3분의 1장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라인을 구성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A-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볼륨으로다가 가변을 정리해서 라인을 세우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잎새란으로 우선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A-가 여기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수직으로 놨을 때는 사각형이 여기서 직사각형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변을 옆으로 뭐 30도, 45도 이렇게 벌려서 내가 원하는 그 정사각형의 변을 길이를 정해 놓으시고 각도를 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A-도 또 똑같은 이제 좌측에 다시 한번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벌려주시죠. 자, 이렇게 A 라인이 약간 V 라인 식으로다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래쪽에 그 변의 길이죠. 라인을 설정하겠는데요. 아래쪽에도 지금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아래는 항상 우리가 보면 위의 길이와 아래 길이는 시각적 길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시각적 길이는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하고 1대1이지만 위하고 길이가 같으면 아래에선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그래서 시각적 길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 정도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아래쪽에 꽂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A-와 대각선 되는 그런 라인 선상에 B를 꽂으시고요. 또 A와 대각선상에 B-를 꽂습니다.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길이가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각적 길이가 어쨌든 같아 보여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외형의 골격이 형성이 되어서 어떤 게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냐면 이 변과 이 변이 같은 길이로 시각상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인을 4개만 갖지 않고 4개의 꼭지점만 연결하고요. 변의 길이를 한 번씩 더 꽂아 보겠습니다.
좀 더 강한 거를 가지고 변을 이쪽 아래. 자, 이것을 이제 제가도 이렇게 꽂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라인을 설정하다 보면 우리가 곡선으로 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길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기에 이렇게 해서 포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포컬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방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변의 길이와 이쪽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을 이어지는 선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길이를 넣어도 굉장히 길어 보이죠. 예를 들면 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선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시선을 처리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좀 잘라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거울이 앞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꽂다 보면 균형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꽃을 꽂았을 때는 항상 1m 전방에서 보면서 균형을 맞춰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이 정리가 됐는데요.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을 내가 어느 정도 각도로 벌릴 것이냐 그렇게 길이를 정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내가 가선을 이렇게 사각형을 막아 놓고 그 중간 지점에 놓는데 그 길이를 너무나 똑같이 하면 확장돼서 곡선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내변의 그 꼭지점, 모서리 꼭지점이 좀 더 길어 보이게 꼭지점을 해주시고 그 아래 거는 좀 작게 표현을 해주셔야 이 사각형 표현이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한번 정해봐야 되겠죠? 포인트는 장미로 써보겠습니다. 장미로 이렇게 해서 역시 방사 초점이 될 수 있게끔 포인트는 이쪽 수직축에서 만나야 되겠죠? 이쪽 수직축과 아래 변의 수직축이랑 만나는 선상에서 보통 45도 각도면 포컬 포인트가 맞춰지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라인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는 라인 플라워로 넣겠는데 오늘은 델피늄을 넣겠습니다. 자, 델피늄을 꽂을 때도 역시 어디서부터 꽂느냐면 꼭지점의 그 변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살려서 꽂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대칭이죠. 일방하이면서 대칭인데 우리가 보면은 꽃이 어느 때는 굉장히 강하게 피어 있고 어느 곳에는 좀 덜 피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만나요. 그랬을 때 핀 정도가 비슷한 것을 골라서 해주시는 것이 이제 시각상 균형을 맞춰줄 때 길이 부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쪽에 그 꼭지점 모서리에 있는 그것은 좀 더 짙게 핀꽃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지금 먼저 이쪽도 아래 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재 정리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점수를 보면 소재를 얼마만큼 정리를 잘해서 썼는가도 기술적인 점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너무 많이 붙어있는 꽃 정리는 5cm 정도는 정리하셔서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라인을 따라서 라인 플라워인 델피늄을 꽂았고요. 또 역시 변에도 하나씩 꽂아주겠습니다. 핀 정도가 비슷한, 색상 정도가 비슷한 애들을 골라서,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꽃이죠. 너무 위쪽 꽃을 쓰지 마시고, 또 하나씩 기준치를 꽂아 놓습니다. 자, 잘 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꽂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꽂는 방법론을 이 시간에 보시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라인 정리에 그 변 정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꽃을 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사이사이 공간에 전체적인 색조를 맞춰주면서 꽂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직선 구성의 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었죠. 또 삼각형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사각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채꼴형은 곡선 구성 중에서의 면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하학적 형태를 공부를 하시면서 형태를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직선 구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곡선 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면 구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익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기본형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역시 그 시험을 보실 때도 그것을 채점하는 거겠죠. 얼마만큼 형태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사를 기점으로 해서 방사 초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어느 정도 그 색상과 조화를 이루게 면의 형태를 다 채워주시는데요. 사각형의 특징은 예를 들면 너무나 무거운 꽃을 쓰거나 너무나 이 면을 막아놓으면 답답해 보이겠죠. 그래서 좀 더 라인 소재가 이것도 너무 무겁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린으로 한번 밑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편백을 쓴다고 했는데요. 편백의 결을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서 그냥 쓰시는 것보다 여기가 뒷면도 있고 앞면도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뒤인지 앞인지 잘 모르시는데요. 이 균형이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뒤입니다. 앞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이렇게 탁탁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위쪽으로 향하는 그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게 꽂으시면 느낌이 죽어 보이죠. 시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자듯이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모든 소재는 일어나서 표정이 있게 이렇게 해서 탱탱하게 이렇게 살아서 어떤 그 결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인맥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꼭지점 있는 모서리부터 변 정리를 해서 밑변 정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도 항상 그 편백 같은 거는 한 단으로 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뭉퉁거려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예쁜 부분을 쓰고자 해서 그냥 덮어놓고 막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어떤 라인을 형성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길이 조정을 하셔서 채우시는 부분은 이제 뭐 안쪽에는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을 쓰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인맥의 끝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라인 정리에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편백을 썼더라도 누구 작품은 훨씬 더 좋은데 깔끔하고 좋은데 어떤 작품은 뭉퉁거려서 소재가 모자른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재를 처음 이렇게 그린 정리를 할 때도 똑같은 한 단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써야 그 결이 살아있게 또 한 단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법론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백을 가지고 마무리를 씁니다. 근데 편백 같은 것도 시험 소재에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되죠. 왜냐하면 채우는 그린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시들지도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꽃집이나 이런 상업적으로 쓸 때는 네프로 네피스는 예쁘지만 금방 시들잖아요. 근데 편백 같은 거는 1년 내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좀 시들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밑소재, 가리는 소재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아마 어레인지먼트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소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기본형이지만 편백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역시 방법은 똑같이 네프로 네피스 면을 만드는 거나 루노라의 면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방사로
꽂아 나갑니다. 자, 지금 예, 보세요. 그린을 어느 정도 넣으면 그린만 넣어도 또 훨씬 더 작품이 완성된 느낌이 나고요. 더군다나 오늘 델피니움이 라인 플라워이기 때문에 꽃으로 이루어진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 구성을 이루어서 이렇게만 꽂아도 꽃이 완성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심꽃을 한번 더 꽂아 보겠습니다. 역시 꽂을 때도 모서리 쪽에 그 꼭지점을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좌우 대칭으로 늘 꽂는 것은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되지만 기본 어형은 똑같아요. 양쪽에 어떠한 그 대칭을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일 경우에는 항상 핀 정도가 같은 꽃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정리해서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꽂았던 부분 있죠? 다시 그 면을 정리하면서 예, 사각형의 면을 만들면서 이제 꽂아줍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예,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형태를 만들 때 우리가 방사 표현을 한다면 못 만드는 화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화형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형태를 내가 방사로 했을 때 어떤 형태라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응용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포인트 밑으로 한 송이 남은 것을 넣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꽃은 이제 한 단으로 파르면 보통 10송이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소재가 떴을 때도 뭐 한 장미 한 단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10송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단이라고 10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소재를 70% 이상만 쓰면 되기 때문에 꼭 여기서 균형상 맞아서 10송이를 안 쓰고 9송이만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 구성을 할 때 보면 포인트를 보통 메스플라워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각을 지게 하면 보통 9송이 정도가 필요하고 홀수로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 송이가 남아서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칭일 때 여러분들이 좌우나 아무데나 내가 놓고 싶은데 놓으시면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각적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포인트 주변에 이렇게 좀 높낮이를 달리해서 놓아주시는 것이 높이를 강조해서 좋고요. 아니면 수직선상에 놓으시면 균형이 깨지지가 않는데 뭐 오른쪽에 꽂는다든지 왼쪽에 아니면 아래쪽에 꽂으면 그 내가 잘 해놓은 그런 균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한 송이가 남았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두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균형을 맞춰서 잘 꽂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든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부바르디아가 남았네요. 부바르디아로 필러 플라워를 꽂겠습니다. 지금 색조가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핑크색인 부바르디아 컬러가 들어가면 좀 더 화사함을 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주변을 꽂아줍니다. 자, 어떠세요? 좀 쉽죠? 이제 뭐 면정리 기본 하형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해가는데요.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어떤 형태라도 좀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내가 형태를 별형이라고 해도 별형을 내가 만들 수 있겠고 오각형이라고 해도 오각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서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바르디아까지 꽂아봤습니다. 자, 편백을 더 넣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측면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옆면의 그 그린 잘 볼륨감 있게 살려주시고요. 뒷면입니다. 뒷면도 이렇게 편백으로 볼륨감 있게 해서 앞으로 너무 쏠리지 않는 균형감을 뒤에서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방사로 표현되면서 사각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입니다. 이 사각형은 그 정방형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쓰는 화형은 아니고요. 또 만들기도 힘들지만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쓰이지는 않는 화형이고요. 보통 성전 꽃꽂이 같을 때 많이 쓰거나 관장식 같을 때 많이 쓰는 화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네 변이 다 막혔기 때문에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면이기 때문에 사각으로 단단한 그런 완벽한 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꽂았을 때 굉장히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방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문제를 해서 해놨다면 일단은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각상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나 답답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사각형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그 꼭지점 모서리 있는 변을 완벽하게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꽃을 다 넣어주시면 굉장히 둔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변의 그 변을 좀 가볍게 처리하셔서 좀 열린 공간이 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고 사각형이 돼 보이게 시각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선 구성의 그 면 구성, 삼각형과 사각형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